1월 10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마트를 찾아 멸치와 콩을 산 뒤 SNS에 사진을 올렸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쏘아올린 멸공 논란이 이렇게 인증 릴레이로까지 번졌는데요. 민주당은 일배놀이하는 것 같다며 색깔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는 원래 멸치와 콩을 자주 산다면서도 멸공 논란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야의 젠더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최근 페미니즘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른바 이대녀 표심 잡기에도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성별 갈라치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가 본인의 아바타처럼 행동한다는 지적에 대해 독도는 우리 땅처럼 여가부 폐지에 대해 상식적으로 같은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상승세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여야를 모두 때리며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도 시작됐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은 같이 일해봤지만 대통령감인지 의문이라며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느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 시절 일화를 공개했는데 부동산 정책을 놓고 대통령 앞에서 청와대 측과 고성을 지르며 싸웠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영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는데요. 휴가를 떠난 조익신 멘토를 대신해서 보도국 하혜빈 기자가 일주일 동안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간단한 소감 듣고 갑시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 하혜빈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정치부에 출연을 앞두고 너무 설레고 떨려서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아무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무서웠나 봐요. 네,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잘해주기 바라고요. 자,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실장 하멘토 백반장 박준혜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권 준비되는 대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휴가 잘 다녀왔어요? 네. 일하고 싶어서 혼났죠? 너무 일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하는 거 표정에 다 드러납니다. 자, 아바타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관계는 뭐 많이 회복된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요.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의 복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진 않는 상황인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데다가 오늘 윤석열 후보도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네. 자, 여가부 폐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같이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송 대표가 거부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늘 후보들이 논의할 문제라면서 토론 제안에 선을 그었는데요. 여가부 폐지 논란을 쟁점화하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뉴스팩에서 다뤄볼 멸공 논란도 그렇고요. 젠더 논란도 그렇고 오늘 여야를 관통하는 뜨거운 이슈가 많습니다. 자,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 서둘러 가고요. 신혜원의 뉴스팩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서 시작된 이른바 멸공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여야 간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야권 인사들이 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사는 모습을 공개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죠.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일배놀이다 이렇게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 오인방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늘 열렸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픽은요. 멸공, 멸콩, 그리고 대장동 5인방, 장 볼 때도 방역 패스, 소환 초읽기, 그리고 축하해요 깐부로 꼽았습니다. 자, 정치권이 때 아닌 멸공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공산주의를 멸한다는 뜻의 멸공이 갑자기 멸치와 콩, 멸콩으로 변신했고요. 소셜미디어 챌린지로까지 번졌습니다. 어느 게 제일 맛있는 겁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겠습니다. 네. 더 맛있습니다. 오늘은 달걀파 멸치 콩을 샀습니다. 달파 멸콩,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난 주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마트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자신은 장보기의 진심인 편이라면서 달걀, 파, 멸치, 콩, 윤석열 이렇게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자, 멸치와 콩, 줄여서 멸콩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으로 쏘아올린 멸공 메시지에 언어 유희를 덧대서 호응한 것 아니냐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이 정용진 부회장이 맨 처음 멸공 메시지를 올리기 시작하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멸공을 올리는 재벌 회장이 있다. 거의 윤석열 수준이라면서 정 부회장과 윤석열 후보를 엮은 겁니다. 자, 그러자 정 부회장은 조 전 장관을 향해서 해시태그 리스펙, 존중이라고 응수했는데요. 물론 단어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윤석열 후보가 직접 멸치, 콩, 장을 보면서 멸공 논란에 참전을 한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헌법 질서를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누구나가 그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표현의 자유로서 다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윤 후보가 장보기 영상을 올린 후에요. 나경원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진태 전 의원 등등 야권 인사들도 잇따라 멸콩 장보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른바 멸콩 챌린지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윤석열 후보 선택위가 최근에 달걀, 파, 무슨 콩, 멸치 뭐 이걸 하면서 이런 일배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멸치 논란으로 이렇게 확 색깔론을 가지고 이렇게 편을 가는 모습이 참 유치해 보입니다.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은 윤 후보가 골목 상권 대신에 대기업체인 이마트를 갔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어느 대선 후보의 특정 대기업 대형마트 장보기의 그늘이라면서 코로나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생각해 봤을까요? 라고 적은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반격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신세계 이마트 치적 사업으로 콜라보까지 했다면서 이마트 가서 장 보는 서민들은 뭐냐? 이런 이분법적 사고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낭패 보지 않았느냐 맞받은 겁니다. 자, 맨 처음 멸공을 쏘아올린 정용진 부회장. 이처럼 뜨거운 정치권 반응을 예상했을까요? 소셜미디어에 넘버원 노빠꾸라고 적힌 초를 꽂은 케이크 사진에 더해서 글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나의 멸공은 오로지 우리를 위협하는 위에 있는 애들을 향한 멸공인데 걔네들을 비난 않고 왜 나에게 악평을 쏟아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본다면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날 비난할 시간에 좌우 없이 사이좋게 싸우지 말고 우리 다 같이 멸공을 외치자. 그게 바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화합이다. 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신세계그룹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낙곰수 출신의 김용민 씨는 소비자를 우습게 여기다 못해 선거운동까지 한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발길 끊겠다고 했습니다. 신세계의 주가는 한때 7%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반면에 정 부회장을 지지한다, 속이다, 시원하다라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의도가 뭐였든 이제는 정치적 논쟁으로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원래부터 멸치랑 콩을 자주 먹었다. 과대 해석은 말아달라 선을 긋긴 했는데요. 이 멸공 논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저는 우리 후보도 언론에 밝혔지만은 원래 멸치랑 콩 자주 먹는다 이렇게 반응할 정도로 가볍게 이제 바라봤는데 후보의 모든 행보 하나를 너무 깊게 관찰하시는 분들이 이걸 뭐 챌린지라 이렇게 이어나가는 걸 보면서 좀 그게 과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후보가 진짜 멸공주의자였으면은 기자회견을 했겠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대장동 5인방입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인 김만배, 남욱, 정민용, 정영학 이렇게 5인방의 첫 공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고인 5명이 모두 한 법정에 모였는데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정영학 회계사와는 달리 남은 4사람은 배임 및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성남시의 지침을 따랐을 뿐인데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배임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지침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분은 뭐 최선의 행정을 하신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이나 이런 걸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만배 씨는 오늘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는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화천대유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이에 따라서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또한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을 총 지휘했고요. 그 아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들 중에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전 처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5천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정말 적게 가져간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책임은 이 사람들은 아무도 책임이 지려고 하지 않고 결국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리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당사자는 너무 힘들어했을 거 아니에요. 자, 수사 초기부터 핵심 증거로 지목된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어느 정도 인정될지도 관심입니다. 이 녹취록에는 유동규, 김만배 2사람 사이 뇌물 약속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그리고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천화동인 1호, 이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죠. 먼저 정영학 녹취록에는요,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내 것 아닌 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는 결국 대장동 의혹의 윗선 수사와도 결부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첫 공판에 대해서 진짜 대장이 빠진 유명무 씨란 공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누구도 5인방이 주도했다고 믿지 않는다. 이들은 1번 플레이어가 설계한 게임판 위에서 춤춘 호순이 플레이어에 불과할 뿐이란 겁니다. 몸통비리 누구인지 국민들은 알고 있다. 시간 없다 주장 말고 진짜 특검 수용하라.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에 대한 조사는 일정조차 잡질 못했습니다. 정 부실장은 개인 사정과 선거 일정 관계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여기 꼭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당신이 엄청난 역할을 맡았구나 보니까, 그지? 정신장이나 유동규가 직접 말은 못하겠고. 오늘 아니면 오늘 해. 그러면 사장님이나 저나 어느 누구 다 박살나야 취하도 못. 아주 꼴이 아닙니다. 정진상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6일까지입니다. 또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수차례 통화를 한 당사자이자 대장동 사업 관련 최소 9개의 공문에 결재한 당사자인데요. 정 부실장의 소환 조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법조계에선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픽입니다. 소환 초읽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소위 쩐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검찰은 지난달 3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작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 맞으세요? 혹시 김건희 씨하고는 좀 알고 지내시는 사이입니까? 김건희 씨 전주로 거론되는데 혹시 모르셨어요? 앞서 윤석열 후보는 부인이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에게 주식을 맡겼다가 도리어 손해만 받고 이어 관계를 아예 끊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 도이치모터스만 한 것이 아니고 한 10여 가지의 주식을 전부 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이 수사는 해를 넘겼지만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공모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죠. 말씀하신 그분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김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3년부터 2년간 겸임교원으로 일한 안양대학교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가 재임용 당시에 서류를 또 냈었느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수사에 대비해서 본격적인 법리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장 볼 때도 방역 패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48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죠. 16일까지는 계도 기간이고 이후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3차 접종을 하지 않은 34만 3천 명이 단속 대상입니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들어갈 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좀 감당해서 시행을 해보고. 마트는 마스크를 다 쓰고 이용을 하는데 먹는 음식점은 오히려 마스크를 벗잖아요.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시민들의 반응 엇갈립니다. 늘어나는 돌파 감염도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정부 역시 백신도 감염 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 감염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생필품을 구매할 자유까지 침해하느냐면서 비합리적 원칙을 강요하는 주먹구구식 정치 방역 폐기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방역 패스 덕분에 전체 확진자 수, 또 중증 환자 수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를 확대하고 2주 뒤부터 감염 확산이 억제되고 실제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축하해요 깐부입니다. 58년 경력의 노장 배우가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오징어 게임 속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 골든글로브는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의 양대 영화상으로 꼽힙니다.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네, 오영수 배우는 내 생애 처음으로 내가 나한테 괜찮은 놈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러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깐부죠. 이정재 씨의 나무주연상 수상은 아쉽게도 불발됐는데요. 앞으로도 두 배우의 멋진 연기 활동을 기대하면서 오늘 뉴스픽 마치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뉴스픽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영수 배우의 수상 축하하고요. 자, 정용진 부회장에게서 시작된 이른바 멸공 논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관련된 속보는 다뤘었는데 주말 사이 이제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지금 여야 간 공방이 아주 뜨거운 그런 상황이죠.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좀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멸치와 콩을 사는 모습을 SNS에 올렸고요. 관련해서 이제 멸공 논란이 한창 불거진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주말에 직접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달걀, 파, 멸치 그리고 콩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정용진 부회장이 주장한 멸공 메시지에 호응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것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평소 멸치 육수를 많이 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고 아침에 콩국을 많이 먹기 때문에 콩을 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 후보는 멸치와 콩뿐 아니라 달걀과 파도 구매했는데요. 각 품목에 직접 해시태그까지 달아서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의 앞글자를 따면요. 달, 파, 멸, 공이 됩니다.
이를 두고 달파는 문파, 즉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멸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좀 들어봤지만요. 여권에서는 대선 후보가 일배 놀이를 한다. 이런 격한 반응도 내비쳤죠.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지적인데요. 일배 놀이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유통업체 대표의 철없는 멸공 놀이를 말려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것을 따라한 것 역시 후보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메시지 총괄은 멸치 X만도 못한 놈들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영진 부회장을 향한 여러 가지 공세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멸공 주장할 거면 군대를 갔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체중으로 이제 군 면제를 받았는데 일부러 이제 체중을 불려서 면제를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된 혹시 정용진 부회장의 또 반박이 나오면 저희가 소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대장동 관련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5인방 중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4사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인데요. 류 실장, 오늘 재판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네, 일단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러면서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당시 성남시의 지침은 오히려 토건 세력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지침이라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 확증 편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도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면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화천대유 관련자들에게 700억 상당의 개발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유리한 비용 계산을 위한 상호 간 농담이라면서 구체적인 약속이나 이익 제공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돈 역시 700억인지.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가 큰 부분을 이렇게 약속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곡해고 오해입니다. 네,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면서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천호동의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경우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실무를 총괄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정영학 녹취 파일이잖아요. 박마커, 관련 공방이 뜨거웠다는 거죠? 네, 이 녹취록에는 유동규, 김만배 이 두 사람 사이 뇌물 약속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 또 화천대유가 100% 소유한 천화동인의 실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죠. 피고인 측에서는 정영학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거듭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때문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하려고 했지만 피고인 측의 반대로 일단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된 실무직원 증인 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재판 내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야 되겠네요. 자, 신체科学으로는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 이렇게 잡겠습니다. 정치권에 번진 멸공 논란, 표현의 자유 대 일배놀이입니다. 지금부터 대선 소식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조금 전 짚어봤던 멸치콩 외에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있죠.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건데요.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으로 윤석열 후보는 이대남 공약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핀셋 방식의 유권자 공약에 대해서 당 내에서 비판도 나왔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오늘 김종인 위원장과 만난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와 만날 뜻이 없다고도 말을 했는데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해를 넘겼죠. 지금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이렇게 새해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갈등, 제가 휴가를 떠난 일주일 사이에 다시 봉합이 됐죠.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고 이준석 대표는 돌아왔습니다. 제가 뜨뜻한 방 안에서 다정회를 보면서 너무 바빠 보이는 전다빈 실장에게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지만요. 어서 가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요즘 7자로 말하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요. 정 회원님들께 휴가 복귀를 이렇게 7자로 한번 보고를 해봤는데요. 선거판을 흔들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7글자도 있죠. 바로 여성가족부
폐지입니다. 다른 글들에는 좋아요가 수천 개 수준인데 이 글에는 34,000개가 넘었는데요. 이어서 이 병사 월급 200만 원이라는 이 글도 올렸는데 두 가지 모두 2대남, 20대 남성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20대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더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남녀 갈라치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든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이라는 표현 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당장 격렬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공동청년본부장은 여성가족부가 젠더 갈등을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4곳 중에 한 곳이 여가부라면서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사실상의 남성 혐오부로 작용하고 있다. 2021년 7월에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자료에 남성들은 단순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낯선 사람과의 성적 환상이 빈번하다고 묘사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특히 여성가족부와 이 산하기관의 성인지 교육 자료를 문제 삼았는데요.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라고 보는 인식을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영상이 올라왔다가 삭제된 적도 있습니다. 양평원은 이러한 노력을 시민적 의무라고 정의합니다. 왜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느냐고 화를 내기보다는 스스로가 가해자인 남성들과는 다른 사람임을 정성스레 증명하려는 노력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토론의 상대방으로 나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꼭 저렇게 일을 해야 하나 아쉬울 때도 있다고 했는데요. 실수나 실책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한다면 실언이 잦았던 윤석열 후보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건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면서 특히 노동 부분에서 성별 격차 여전하다고 강조했는데요. 2022년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은 45%로 남성 29.4%보다 높았습니다. 또 여성 휴직자는 남성에 비해 1.7배 많았는데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네. 여성의 노동이 이렇게 계약직, 저임금, 집안일이라는 현실은 2022년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 여가부 폐지 공약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부터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단 원희룡 정책본부장은요. 여가부 폐지 공약이 공식 발표되기 전까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는 정도로 논의가 됐는데 갑자기 발표가 된 건 후보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솔직히 그 공약은 우리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닙니다.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후보가 최종 결정만 한 거죠. 내용에 대해서는 양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아직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책의 집행 능력이나 효율성 등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로 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는데요.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아직도 존재할 이유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여성가족 폐지 문제가 너무 젠더 갈등 이슈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정치권 스스로 논의를 하면서 젠더 갈등 이슈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윤 후보의 여가부 폐지 입장,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해 대표 당선 직후부터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 등을 주장해 왔었죠. 대선 전략으로서 2대남 표심을 잡기 위한 세대 포위론을 윤 후보가 받아들인 거 아니냐 분석이 나옵니다. 2030을 그 위시에서 세대 포위론 전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2030이 단순 지지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가지고 꼭 투표장에 갈 만한 동인까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어렵다고 이제 보는 정치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가 막장 연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지율을 위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젠더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의 감독 아래 대놓고 막장 연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선대위와 후보가 오가면서 수시로 말을 바꾸더니 SNS 한 줄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의아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쇼잉 공약, 부실 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실제로 윤 후보는 지난 당내 경선 당시에는요,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신중론을 폈었습니다. 여가부 폐지론을 폈던 건 당시 유승민, 하태경 후보였고, 또 윤석열, 홍준표 후보는 폐지론에 대해서는 거리를 좀 뒀었는데요. 윤 후보가 내놓은 7글자 공약 하나 더 있죠.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인데요. 홍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청문 홍답 페이지에 20대 미필 남성들의 표를 노린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올라왔는데 그 공약 헛소리다라고 쓰는가 하면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병제를 공약하지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공약이 2030에 치중돼 있다 이런 지적에는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는 뭐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것을 이렇게 분류하는 자체가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런 시각을 자꾸 만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그런 도와줘야 되는 부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안정되게 또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20대 그 남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윤 후보가 이렇게 2대남 공약에 공을 들이는 건요. 이준석 대표와 가까워지면서 나타난 변화라는 분석이죠. 오늘 선대위에는 청년 본부장과 청년 보좌역들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슬림화되고 의사결정 그 과정이 좀 단축되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약속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이 의사결정 과정에 많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경쾌하고 발빠른 이런 행보들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7글자로 간결하게 공약을 제시하는 방식도 2030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메시지팀을 전격 개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AI 윤석열도 그런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궁금한 점을 이렇게 남기면 AI 윤석열이 공약에 기반해서 자동으로 답하는 시스템인데 한번 보시죠. 김땡땡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멀리서 두 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프로그램의 한계입니다. AI 윤석열의 도리도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AI 산업 부흥을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질문들도 좀 있었는데 실제 사이트에 가봤더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복제돼서 유행하는 이른바 밈처럼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지지율로도 이어질까요? 이 대표는 윤 후보의 변화가 이번 주 여론조사에 반영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고요. 반면에 윤 후보와 멀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입니다. 이 대표는 두 사람 모두 선대위에 모셔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특히 지난주 선대위를 떠난 김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장 돌아오긴 어렵더라도 계속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선거할 때도요. 예. 결국 막바지에 김정인 위원장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손을 들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을 봤을 때 김정인 위원장님께서 결국 어떤 형태, 또 어떤 수준으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끝까지 잘 모시려고 해야 된다. 네, 김 전 위원장 떠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죠. 일단 선을 긋고 있는데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윤 후보와 만나서 할 얘기가 있으면 하겠지만 내가 뭘 조언하고 도와주겠냐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가부 폐지 같은 2대남 표심 잡기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일방의 얘기만 듣고 결정을 하면 반대쪽에서 나온 소리 들을 수 없다. 약자와의 동행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졌다고 비판한 겁니다. 윤 후보와 멀어진 또 한 사람 홍준표 의원 역시 이미 대구 선대위에 고문으로 참여 중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선거를 참여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윤 후보의 러브콜에 원팀 언급 뜬금없다고 공포했습니다. 윤 후보의 추락 원인은 측근들 준동, 후보의 역량 부족,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식의 상실이 그 이유입니다. 그걸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지 뜬금없이 원팀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날 거라고 하는데요. 선대위 재합류를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대선이 5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 후보가 최근에 여론조사상 하락세를 만회할 수 있을지 앞으로 다정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로 젠더 논쟁 가열, 민주당 이준석 감독 아래 막장 연기.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반박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관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그 전에 아까 제가 했던 얘기를 좀 다시 정리를 하면요. 오늘 이제 방송인 김어준 씨가 이제 멸공 주장을 할 거면 군대를 갔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용진 부회장이 군 면제를 위해서 일부러 체중을 불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군대를 안 갔다 오고 6.25를 안 겪었으면 입을 놀리지 말라는데 그러면은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 닥치고 드세요라는 뜻이냐 뭐 이런 또 얘기를 올리면서요. 군대를 갔다 오면 남의 키와 몸무게를 함부로 공개해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사실과 다르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글쎄 뭐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아무튼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이른바 그 멸콩 논란이 계속 번지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이제 관련된 속보가 더 있으면요.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추가로 다뤄보는 걸로 하고요. 신채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오늘 일정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윤 후보는 오늘 인천에서 세열 아침 대화 강연을 했습니다. 이 코딩, 즉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정식 과목으로 채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입시에서 코딩에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또 현재 초중고 대학교에 6334 학년 학제가 맞는 거냐면서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인천 맞춤형 교통공학도 발표를 했는데요.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근접시키는 GTX 2 노선 신설을 공약했습니다. 경인선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그리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지 조성 등도 공약을 했습니다. 네, 윤 후보는 중소기업을 방문해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중앙지검장이었을 때 직원 중에서 소득이 줄어들어서 52시간제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는 주 52시간을 1, 2개월 단위로 평균을 내야 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은 1년 평균 주 52시간 방안을 언급을 한 겁니다. 박마코 오늘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도 참석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최근 당내 갈등과 선대위 개편 등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저의 부족으로 정권 교체를 간절히 바라는 당원,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을 바짝 낮춘 건데요. 지난해 12월 30일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을 당시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서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향해 무식한 삼류 바보들, 가짠타 이런 거친 언어를 썼던 때와는 좀 대비됐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역전을 확신한다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인천은 역전과 재도약의 상징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적의 허를 찔러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전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도 그렇고 병사 200만 원 월급 부분도 그렇고 아주 간결한 이제 그런 메시지를 쓰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발제 때 봤던 AI 윤석열도 일종의 좀 말실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죠, 하실장. 네, 맞습니다. 하멘토 미안해요. 네, 하멘토. 네. 하멘토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지 틈을 2030 위주로 재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준석 대표의 느낌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선대위 차원에서 59초 쇼츠라는 이름의 1분 안쪽 동영상으로 공약을 발표하는 것도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함께 등장을 하는데요. 선실행 후 보고를 강조하면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거 아세요? 뭔데요? 휠체어 타는 분들은 이런 작은 문턱도 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죠. 특히 대중교통 탈 때 엄청 불편해요. 하루빨리 생활 불편을 덜어드리죠.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버스로 보급? 모두 좋습니다. 하루 빨리 해야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반조치! 고고! 네. 자, 잠시 후에 이제 민주당 공약과 민주당 전략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총괄 선대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당내에선 선대위 직사퇴 등 갈등의 시발점이 된 이준석 대표를 비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었죠. 이 대표는 선대위를 떠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오늘 김 전 위원장이 선대위 합류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일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대표 역시 재합류를 상정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재합류나 이런 걸 상정하고 만나 뵙는 게 아니고 그 언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상황 공유하고 그리고 당연히 전임 당대표로서 당의 어른이기 때문에 계속 공조할 방안이라는 걸 모색하러 가는 것이지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상황 변화나 조치를 염두에 두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 오랜만이라고 하기 그렇지만은 인사드리러 가는 겁니다. 오랜만에. 네.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에게도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잖아요. 하지만 반응이 썩 좋지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 원팀을 강조하면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홍 의원 측 조경태 의원을 선대위에 합류시키는 등의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 의원의 반응은 좀 부정적인데요. 청년의 꿈에 올린 이 당의 특징이라는 글에서는 이 당은 일이 잘 되면 몇몇 내시들이 공을 독차지하고 일이 잘못되면 한 사람에게 독박을 씌우고 내시들은 숨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후보로 본인이 나섰다가 패배한 후에 이제 상처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오늘은 보수 유튜버들을 겨냥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황 대표에게 붙어서 180석을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윤석열 후보조차 망치고 있다면서 황 대표 시즌2로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로 젠더 논쟁 가열, 민주당 이준석 감독 아래 막장 연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추모의 물결입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별세 소식에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직접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고인을 향한 추모 물결에 동참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어제 저녁 빈소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SNS에 추모 메시지를 올려 애도를 표했습니다. 한편 6월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에서 이한열 역으로 출연했던 배우 강동원 씨도 빈소를 찾았는데요. 영화 1987을 통해 배 여사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회장으로 치러지는 이번 장례는 3일장으로 진행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발인해서 아들 이한열 열사가 잠든 망월묘역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해오던 방식입니다. 최근 한 업체에서 근로자가 신발을 신고 건조 오징어를 밟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문제의 업체는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구부러진 오징어를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는데요. 하지만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위반 행위가 계속된 기간 동안 생산된 물량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강제로 폐기 처분할 수 있는 법조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업체를 관할하는 경북 영덕군은 과태료 7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업체 관계자는 둥글게 말린 건조 오징어를 발로 밟아 펴는 작업은 오래전부터 해왔던 방식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관련 작업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며 해당 공정을 어떻게 바꿀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한 영화 배우가 LA 한인 식당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부당하자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워터보이 등의 조연, 단역으로 출연한 배우 피터 단테로 알려졌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단테에게 식당 종업원이 입장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단테는 종업원을 향해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고 사장을 당장 데려오라며 폭언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는 과거에도 폭언으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인물인데요. 지난해 9월에도 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한 호텔에서 흑인 직원을 협박하고 인종 비방 발언을 했다가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하예빈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주말 동안 서울 곳곳을 다녔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중단했던 메타버스를 재개한 건데 이동 수단이 차가 아니라 지하철이었습니다. 공약도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체감하기 쉬운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이제부턴 매주 타는 민생버스 아닙니다. 코로나로 잠시 중단했다가 시즌2로 돌아오면서 컨셉을 바꿨습니다. 어제 걸어서 민심 속으로 별로 반응이 없군요. 메타버스, 메트로와 타박타박 그리고 버스 3개 줄인 건데 호응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메트로,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고 걸어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주말 이 후보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다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이른바 출근길 지옥철을 탔죠. 여야 후보가 앞다퉈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면 코로나 감염 위험도 있고 시민들을 가까이서 만나기도 어렵다면서 극히 일부의 수행 관계자만 대동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어떤 역에서 타는지도 철저히 비밀에 붙이다가 깜짝 셀프 라이브 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메타버스, 왜 서울에서 시작했을까요? 이 후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언제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필수 고지다. 그렇죠. 이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 대선에서 이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매우 힘듭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아픈 과거가 있죠. 이번에 서울에서 꼭 이겨서 궁극적으로 대선까지 승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각오로 지하철을 탄 이 후보, 시민들과 소소한 대화를 하면서 셀카도 많이 찍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저 누구세요? 어디서 본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 네. 이재명이라고. 근데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났던 거죠. 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눈 크게 뜨시고. 아이고 예쁘세요. 저 30살인데 잘 되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30 됐어요 올해. 오, 저 30 화이팅. 화이팅. 내내 화제가 됐었죠. 탈모 관련 공약 틈틈이 어필했습니다. 혹시 부군이 탈모? 네네. 탈모제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약값이 확 떨어져요. 그 재정 부담도 거의 안 되고. 대개 한 7, 800억 정도 들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해당자가 1000만 명이나 된다면서요. 그동안 대부분 전용 차량을 타고 이동했었던 이 후보. 갑자기 지하철 타려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리가 생기는데 내릴 때가 됐네. 난 왜 비웠나 했더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우리는 이런 데 한번 걸리면 큰일 나요. 사진 찍히면은 저 노약자석도 모르더라고, 임산부석도 모르더라고 해가지고 막 일면에, 신문 일면에 이렇게. 나 이거 누가 내린 줄 알았지. 이렇게 두 후보가 힘들게 굳이 대중교통을 타는 건 답답한 꼰대 이미지를 탈피해서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겠죠. 실제로 선대위에서도 국민들이 후보를 좀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후보, 직접 국민들로부터 공약 아이디어를 받는다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재명이 다 보고 있다면서 생색도 냈습니다. 이거 저희 이재명 플러스에서 후보님께 전달드리고 싶은 내용들 채팅 한 500건 정도 해서 모은 자료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질 수 없겠죠. 심쿵 공약 공개했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보기 좋은 1분 내외의 짧은 공약 소개 영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구마 100개를 먹은 것 같은 답답한 느낌 없는 시원한 공약 약속했습니다. 후보님께 보고 드려볼까요? 노노! 좋지, 고고고! 이렇게 두 후보 모두 친근하게 다가가겠다 선언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언제 실현될지 모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지금 바로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이 대세입니다. 먼저 이 후보, 오늘로 이른바 소확행 공약을 44번째로 공개했는데요. 몇 년 전 화제가 됐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가 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을 끊도록 민법을 고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스스로 부모 빚이 물려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빚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우리 민법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 빚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파산한 미성년자가 많아졌습니다. 법정 대리인이 한정 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된 후 일정 기간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럼 윤 후보는요, 시민의 발, 지하철 정기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지하철에 정기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요금이 최대 30% 할인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뭔데요? 버스에는 환승 적용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그럼 그건 누가 써? 이거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 버스 환승에도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게 바꿔야죠. 생활 밀착형 공약을 약속하는 친근한 대통령 후보라면 소위 요즘 애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후보 지지세가 약한 2030 청년 세대의 마음을 얻겠다면서 연일 청년들과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배달 알바를 뛰는 청년 세대와 나란히 앉아서 반상회를 열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제 배달 이런 알바하는 우리 MZ 세대들 어떤 점이 어려운지 또 미래 전망은 어떤지 이런 얘기 좀 나눠볼게요. 이 중에 각자 어떤 알바를 하는지 혹시 뭐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되면 좋을지 어려움은 어떤 게 있는지. 이 후보로선 꽤 아플 법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56세까지만 하는 걸로. 아, 그것도 네. 한 부분이. 네, 왜 그러냐면은 왜 56세예요, 근데? 저는 난 지나버렸는데. 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말씀해보세요. 이유가 있겠죠. 센스와 트렌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어차피 나이를 먹어가겠지만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그 밑에 세대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청년과 정치인의 만남 2030 입장에선 뻔하고 식상합니다. 이 후보 단순히 표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성장, 양극화 같은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청년의 어려움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앞서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하겠다고 했다가 스피커폰으로만 등장해서 논란이 됐던 윤 후보와의 차별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후보의 나는 윤석열과 다르다는 노선, 청년 문제뿐 아니라 경제에도 능통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도 부각시켜 왔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비전, 바로 공정성장인데요.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5천 시대, 이른바 555 공약을 발표했죠. 코로나19,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같은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 후보가 내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낸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SNS에서 스치듯 한 번쯤 봤을 법한 있어 보이는 바로 그 강연, 테드 형식을 빌린다고 하는데요. 테크놀로지의 T, 엔터테인먼트의 E, 디자인의 D를 따서 연사가 청중에게 아이디어나 경험을 수평적으로 공유하는 형식이 될 거라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들였습니다. 오늘 새롭게 3명의 인재가 합류했는데요. 모두 경제, 산업 분야 종사자였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 후보,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죠. 이 후보 놓칠 수 없습니다. 오늘 일하는 여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성 고용 안정 지원 콘텐츠를 앞세운 스타트업 대표를 만났습니다.
소위 이대남, 이대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성들을 위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여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혹시 또 편들러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대를 쪼개서 이대남만 공략한다 이렇게 접근하는 선거운동 방식은 사실 저는 대선에서는 처음 보는 그런 양상인데 과연 바람직할까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은 젠더 갈등 이슈로 닫혀버린 2030 여성 유권자들의 마음 열 수 있을까요? 아직 미지수입니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도 좋고 복지도 좋지만 나라 돈을 너무 쓰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기야 모든 것 빚내서 하자는 사람들이니 텅 빈 나라 국간이나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임기 동안 해먹고 튀면 그만이라는 전형적인 멀투이 정권의 모습입니다. 네, 친근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놓겠다면서 기꺼이 민심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대통령 후보. 과연 민심도 그만큼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 후보와 만난 청년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은 기회가 엄청 많았고 7, 8, 90년대 그 대한민국의 엄청난 경제 발전을 다 혜택을 받으시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시고 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세대는 그러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분들이 가지신 거 조금만 좀 주시면은. 이재명 후보가 오늘 교육 관련 공약을 내놨잖아요. 박마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 선대위 차원에서 교육 대전환을 위한 8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수능은 시행된 지 약 30년이 됐다면서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초고난도 문항을 없애고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공정성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학 입시뿐 아니고 초등학교와 유치원 관련한 공약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 통합을 하겠다 주장을 했는데요. 돌봄에서 평생교육까지 사다리를 세우겠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치원집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했고 또 초등학생은 오후 3시에 동시 하교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를 겨냥해서 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아까 이제 화면토가 소개했지만 오늘 오후에는 일하는 여성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어요? 네, 이 후보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미래를 지지하겠다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성의 고용 유지 및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서 대안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만난 건데요. 현장에 참가한 사람들은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출산 휴가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을 하게 하고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네. 자, 공약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잖아요. 일부 논란도 있었죠, 화면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공약 아이디어를 듣겠다면서 만든 이재명 플러스라는 어플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한 여성 이용자가 이 후보의 대장동 특혜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담당자가 이름이 예쁘신데 사진도 참 예쁘시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민주당 선대위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담당자의 출근 정지 지시를 내리고 해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선대위 차원에서 민생 위주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고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은 위키윤이라는 공약 관련 온라인 사이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곳에서 일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또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외 고속 광역버스를 저상버스로 보급하겠다. 탈세를 막기 위해 법인 차량의 번호판 색깔을 바꾸겠다는 내용의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면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행보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일과 모레 이재명 후보의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볼 텐데 오늘 새로 영입한 인재들을 보면은 다 경제 관련하는 인사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3명의 새로운 영입 인재 발표했는데요. 주로 경제 산업 분야 종사자입니다. IMF 사태를 최초로 예측한 금융 전문가 그리고 빅데이터 전문가가 있고 스타트업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대표를 영입했습니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들이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 제도약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의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하철로 도심 누빈 이재명, 서울서 이겨야 대선 이겨, 생활밀착 공약 경쟁, 소확행 대 심쿵 공약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이번엔 제3지대로 가보겠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은 연대보다는 자강에 집중하는 모습이죠. 안철수 후보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심상정 후보는 일단은 정체 국면인데요. 그러면서 안심연대도 자연스럽게 각자 도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을 박준우 마커가 주민에서 정리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핫했던 드라마를 한 편 꼽자면 윤석열, 이준석 주연의 연애의 온도였죠. 너 도대체 애가 왜 그래? 왜 그렇게 다 네 맘대로야? 내가? 내가 내 맘대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데 뭐가 내 맘대로라고? 기대를 모았던 연애의 온도, 예기치 못한 전개와 함께 급작스런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준석열 브라더스가 떠난 자리 과연 누가 메울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시청률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저는 꿈도 못 꿔봤던 5%라는 숫자에서 그때는 몇 %였어요? 우리 2점 몇 대? 2에서 3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러니까. 연애의 온도에 이어 시청률 왕좌에 등극한 작품, 이름하여 제3지대인데요. 근래 이준석 대표도 부러워할 법한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시청률을 하드 캐리하고 있는 제3지대 후보 3인방인데요. 드라마라면 당연히 OST가 있어야겠죠. 제3지대의 메인 OST, 바로 흩어진 나날들입니다. 저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겁니다. 요즘 심상정 후보 지지율도 정체돼서 아마 저도 답답한데 여러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다만 기존에 이 제3지대를 소위 하셨던 분들도 좀 성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3지대 후보들 기득권 양당 정치 타파를 고리로 연대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런 전망이 무색해질 만큼 지금은 각자 도생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시나리오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약진 때문입니다. 호랑이 뛴 안철수 후보, 호랑이의 해를 맞아 지지율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죠. 지난 7일부터 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5%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3주 전 조사에서는 4.6%였는데요. 3주 만에 10%포인트 이상 수직 상승한 겁니다. 그 사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2%포인트 넘게 빠졌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안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이재명 대 안철수 구도일 경우 안 후보가 이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서는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자신감을 얻은 안 후보, 오늘도 양당 후보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드라마 제3지대의 안철수 테마곡, 아마도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아무리 표가 급해도 나랏돈을, 국민 혈세를 문재인 정권 시즌2 제작비로 쓰려 한다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후보 오늘 양당 후보들의 공약을 싸잡아 비판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공약을 겨냥해 재난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죠. 여기에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역시 나라 곳간을 생각하지 않고 무책임한 공약을 세운 것이라고 날 세웠습니다. 왜 복제약 약가 인하라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국고에 있는 돈을 박박 긁어 쓰자는 생각밖에 없습니까?
하기야 모든 것 빚내서 하자는 사람들이니 텅 빈 나라 국간이나 청년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초급 간부들 월급도 200만 원이 안 되는데 병사 월급을 어떻게 그렇게 올리냐는 겁니다. 예전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부사관 월급이 사병 월급보다 적으면 누가 부사관에 지원하겠냐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일 안 후보의 주가가 오르자 양당 모두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후보 단일화를 넘어 공동 정부론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겉으로는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앞서가는 그런 말씀은 각자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 후보는 일관되게 완주를 외치고 있는데요. 윤 후보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볼 순 있다고 했지만요. 여전히 단일화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단일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일화가 없다면 당연히 공동정부론도 한낱 뇌피셜에 불과할 텐데요. 안 후보 측은 공동정부 역시 국민의힘의 희망사항일 뿐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뭐 공동정부론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이 그전에 얘기했던 연립정부, 모두 다 지금 우리 대통령제 하에서 제도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안철수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본격적으로 안 후보에게 견제구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에 하나 단일화가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낭패일 텐데요. 당 지도부가 먼저 안 후보를 향한 포문을 열었습니다. 안 후보의 이 질문에 5년 만에 답을 내놨는데요.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MB 아바타를 넘어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 안 후보가 전 국민이 코로나로 재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망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망언 버금가는 더 큰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침묵을 지켰던 박영선 전 장관도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박 전 장관, 한때 안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와 원내대표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적도 있죠. 안 후보는 핸디캡이 있다.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감인가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같이 일해본 사람으로 안 후보에게서 어떤 큰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다는 리더십은 느끼지 못했다. 안 후보 대신 민주당이 손을 내민 상대는 드라마 제3지대의 또 다른 등장인물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인데요. 박 전 장관은 품이 넓은 민주당이 되기 위해서는 김 후보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을 포섭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일 텐데요. 하지만 정작 떡줄 김 후보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김 후보의 지상과제, 존재감 부각일 텐데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웠던 1월 소개하며 독자 행보를 지속 중입니다. 김동연의 테마곡은 바로 이 노래인 듯합니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문화 대책할 적에 크게 싸웠습니다. 거의 고성에 와갔어요. 보고를 하는데 오래 싸우고 있습니다. 청와대죠. 대통령께 보고하는 중에 선생님들이 수석대표 실장도 있고 그랬었죠. 거의 뭐 1대 한 15, 20 싸웠죠.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두고 정부와 자신의 생각이 너무 달랐다고 설명했는데요. 당시 욕설까지 섞어가며 다퉜다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러브콜에 대한 완곡한 거절 의사를 표한 셈입니다. 핵심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 과세하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이 표현을 그대로 미쳤냐 그랬어요. 이 나라가 뭐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결정되고 나왔는데 제가 나와서 그 수석하고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 따라 나오길래 대판 싸웠죠. 사실은 제가 괜히 험한 말까지 했습니다. 쌍소리까지 제가 할 정도로 하고.
드라마 제3지대에는 여자 주인공도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인데요. 안 후보가 뜨는 사이 심 후보는 지지율 정체로 고심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안심연대의 결속력도 점차 느슨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심상정의 테마곡은 가지마 가지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 혼자 남겨두고 지금 뭐 안철수 후보님은 윤석열 후보가 많이 흔들리시니까 그 경쟁에 지금 모든 것을 집중하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또 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할 기회가. 심 후보 여전히 안심연대 일말에 기대를 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도 먼저 자신의 파일을 키우기 위한 공약 행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와서 공인중개사 백다혜 반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드라마 제3지대 메인 OST로 정리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는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린노믹스라는 구상을 얘기했는데 박마커, 백 반장이 정리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백 반장이 이제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줄 텐데요. 우리 공인중개사 백다혜 반장 칠판 앞에 나가 있습니다. 백 반장 심 후보 공약사항 정리해 주세요. 네, 공인중개사 백다혜입니다. 정회원 분들을 위해서 알록달록 열심히 판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 지지율 정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정책으로 돌파구를 뚫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연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저희 JTBC가 후보의 이름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채점을 맡긴 공약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심 후보는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예방 정책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저출산 대책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근소하게 뒤이어서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채점단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성범죄 예방 정책을 평가했습니다. 후보 이름을 가리고 공약을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입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심상정 후보 67.0점, 안철수 후보 65.2점, 이재명 후보 65.2점, 윤석열 후보 64.1점입니다. 오늘은 후보들의 저출산 대책을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61.7점, 심상정 후보 61.1, 안철수 후보 59.4, 윤석열 후보 58.5점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종합경제 정책 구상인 그린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탄소 경제에서 벗어나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한 겁니다. 친환경 일자리 50만 개와 지역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50만 개 이상의 안정적인 150만 개 이상의 안정적인 녹색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것입니다. 지역 산업 재건 과정에서 환경, 공동체, 돌봄 일자리를 더 발굴해서 공공이 지원하는 일자리 보장제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그린노믹스의 5대 원칙으로 기후위기에 확실히 안전한 경제, 글로벌 경쟁에 앞서 나가는 선진 경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내수 기반 경제, 일자리 친화 경제, 그리고 공공성이 보장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불평등 해소 경제를 제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녹색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고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자 정의당은 오늘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도 선정했죠. 배복주 부대표를 단수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안철수 후보를 가리켜서 이제 아바타 또 비판을 했죠. 이번엔 또 윤석열 아바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반박을 했습니다. 자 선거가 다가오니까 치졸한 네거티브가 조금씩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3지대 3인방 흩어진 나날들, 안철수 뜨자 각자 도생 주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벌써부터 인사를 해요.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자, 오늘 정치부회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 실장이 먼저 이렇게 고개를 숙이길래. 신체코가 말도 안 했는데. 숙이길래, 신체코가 먼저 했어요?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어요.